탄서하면서 설명 다 드렸으니까 8페이지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 바로 밑에 2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포화 상태인 물의 pH라고 했는데 이 정상 강우의 pH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B의 pH는 대략 5.65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교재는 이제 교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5.6 정도로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기 중에 CO2가 약 350ppm 있다고 가정을 하고 포화 평형 상태에서 pH를 계산을 하면 5.65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신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7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정상적인 B의 pH가 5.65 정도가 되는데 이 빗물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속스라든지 녹스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염화수소 같은 것들이 인위적으로 배출된 것이 물속에 더 잘 녹아 들어가면 그 물의 pH는 5.6보다 더 떨어지는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 산성비가 된다. 산성비 pH 5.6 이하의 B를 말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2번과 7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조금 설명하기 더 편한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안 보고 2번, 8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부터 4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3번부터 볼까요? 수질이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성 부식이 염기성보다 커진다라고 했는데, 염기성보다 부식이 크다라고 했는데,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염기성이면 침전성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염기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pH가 7보다 큰 알칼리성이라는 얘기고, 알칼리성 상태에서는 뭐가 많아요? OH-이온 같은 것들이 pH 10 이상에서는 OH-이온의 그 양이 지배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OH-이온이 많으면 얘네들이 수산화물을 형성할 것이고, 수산화물을 형성하면 얘네들은 침전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철 2가짜리랑 철 3가짜리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수산화제 1철, 수산화제 2철 설명드렸으니까,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은 침전성이 커진다. OH가 많고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되기 때문에 침전성이 커진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4번 보시면 지하수는 유리탄산을 함유하기 때문에 약산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유리탄산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뭐를 띈다? 약산성을 띈다 라고 했고, 저는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약산성을 띄고, 약산성에서는 광물질을 지층을 통과를 하면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많이 용해를 시키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뭐가 높다? 경도가 높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물의 조류가 번식하면 pH 어떻게 된다 그랬죠? CO2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pH는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류가 증식하면 광합성 작용으로 CO2를 소비하기 때문에 pH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빛광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지만 거꾸로 밤에는 호흡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조류가 증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류가 증식하면 pH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조류가 증식하면 주간에는 광합성이 커서 pH는 증가하고 야간에는 호흡 작용으로 pH가 감소된다. 호흡은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니까. 그쵸?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으면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서 pH가 감소하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광합성 작용을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섭취를 하고, 오른쪽에 생성물에 보시면 산소를 내뱉어주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수중에서의 광합성 작용을 보면 앞에 있는 HCO3- 이제 무기물 형태로 보면 이 무기물 같은 것들이 물에서 오른쪽에 유기물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O2라는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HCO3-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탄산 이온이 CO2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거. 무기탄소를 섭취한다. 아까 제가 무기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기물은 탄소가 하나 있는 것들이 보통 무기물이라고 보면 된다. 중탄산 이온이 무기물질이잖아요. 근데 무기물 중에서도 탄소가 있으니까 무기탄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류 같은 것들이 무기탄소를 섭취를 하는데, 무기탄소 조류는 무기탄소를 섭취를 해요. 근데 이 무기탄소를 섭취를 한다는 얘기가 이산화탄소를 섭취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조류가 증식할 때 이제 보통 이산화탄소의 형태가,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형태가 조류가 증식하기 그 중간, 그러니까 중성 영역에선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무기탄소가 존재를 하잖아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 중에 HCO3-가 중성 영역에선 가장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CO3- 같은 이런 무기탄소를 섭취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좀 차이가 있죠? 무기탄소는 무기물이거든요. 무기물. 조류는 무기물을 섭취를 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기물질을 섭취를 하면서 물속에 산소를 쓰는 건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박테리아들은 유기물을 섭취하고 조류는 무기물을 섭취해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유기물을 섭취를 해서 유기물 안에 있는 탄소 성분을 박테리아가 섭취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미생물들을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영양계 미생물, 종속영양계 미생물, 죄송해요. 종속영양계 미생물. 이렇게 박테리아처럼 유기물에 들어가 있는 탄소화합물을 섭취하는 미생물을 종속영양계.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무기탄소가 자꾸 나와가지고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어쨌든 뒤에서 다 할 거니까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조류뿐만 아니라요,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총칭해서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영양계 미생물. 그래서 탄소를, 그러니까 유기물을 섭취를 할 때 그 유기물을 어디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독립영양계 미생물은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미생물, 그 다음에 유기물에 들어가 있는 탄소, 유기물에 아까 전에 C6, H12O, 유기물 여기 붙어있는 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미생물들은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하고, 이왕 하는 거. 독립영양계는 영어로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영양계는 헤테로트로프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외워가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 조류 같은 경우에는 종속영양계냐 아니면 독립영양계냐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조류는 무슨 탄소를? 무기탄소, 이산화탄소를 섭취한다 그랬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섭취하면 이산화탄소 무기물이죠. 무기탄소를 섭취하는 거는 무슨 영양계?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중에서 광합성 작용을 보시면 조류는 무기탄소를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O2라는 산소를 내뱉어 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림 위에 보시면, 그리고 하단에 있는 뭐 반응식은 굳이 모르셔도 되니까 이 반응식 같은 거 밑에 있는 반응식을 합해서 위에 있는 반응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줄 치시면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방출로 수질이 뭐가 된다? 점점 산성이 된다라는 거, pH 떨어진다라는 거. 8번도 볼게요. 물을 포기하고 교란하고, 그러면 물을 포기하고 교란하고 아까도 끓이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탈기되면서 pH는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